안녕하세요. 그림 스토리텔러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찍었던 저의 영상들을, 작년도 영상들을 하나하나 제가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파트들은 그나마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보러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조회수는 굉장히 많지만 미흡했던 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어떤 날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퉁명스러운 날도 있고 굉장히 방정맞은 날도 있고 약간 우울한 그런 인사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저의 자리를 조금 자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사말도 어떤 틀에 갖추어진 느낌이 조금은 드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이렇게 아대 비슷한 걸 하나 했는데 아침에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 기분 나쁨을 당장에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조금 일시적인 문제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 몸이니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발이 아프다든지 어디 부위가 아프면 굉장히 아프지 않는 이상은 병원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에 있어서 실비는 되게 손해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아파도 감기만 해도 병원을 다니는데 저는 또 그런 거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스스로가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증상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이력대로 이렇게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신다든지 가습기 또는 집을 최대한 약간 건조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목감기라든지 그런 거는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발 걷기, 황토길의 매니아가 되어서 요즘은 이렇게 손이 지금 조금 불편하지만 이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파서 파스를 제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붙였어요. 이 손바닥 앞에다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핫팩이었거든요. 뜨거운 파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패치를 탁 하고 나서 하룻밤을 탁 잤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약 효과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파스도 한 3, 4년 만에 처음 발라봤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이제 너무 뜨거운 그걸 넘어섰어요.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려고 다음날 이제 그거를 뜯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불타는 느낌, 손에서 정말 화상을 입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손의 색깔이라든지 그건 화상 그 느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밖에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목욕을 딱 하고 나서 이 안이 무슨 썩어 들어가는 느낌?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을 찾았어요. 인터넷 네이버 검색 구글 들어가가지고 손이 왜 뜨거울까? 파스를 발랐는데 왜 뜨거울까? 그랬더니 밑에 파스의 부작용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근본적인 거는 이게 기분 나쁜 시큰시큰함이었는데 파스를 붙임으로써 더 이상한 증상을 느낀다라는 거, 화를 불어일으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손이라는 게 사실은 작가들,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어떤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손이 굉장히 요즘에 소중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목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오장육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손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면 가장 유명한 뭐 작가들은 뭐 다
그렇다 치고 조각가들 중에 로댕이라는 작가가 있죠. 프랑스 작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명 오뎅이냐 로댕이냐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곤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생각하는 그 모습만 그린 거는 그것을 조각한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옥의 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지요. 조각. 그다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손에 기도하는 성당이라는 그 작품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어떤 여인의 이제 슬피 우는 아주 슬피 우는 그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다나이드라는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항아리에 대고 막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근데 눈물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지만 근데 그 뒤에 엉덩이부터 그 등에 그 굴곡이 슬픔을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조각 작품이지요. 그래서 로댕이 결국에는 손을 사용하는 천재 작가였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책 내 영혼의 그림 여행이라는 정지원 작가의 이분은 화가도 돼요. 이 정지원 작가님의 잠시 그 안에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운동하다가 잠시 제 손을 쳐다보면서 내 손이 왜 이렇게 아플까 고민을 하면서 손의 소중함, 손이 없으면 속옷도 못 올려, 밥도 못 먹어, 빨래 같은 거 못해, 청소 못해, 얼마나 우리가 손이 귀중하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사람이 아파보면 그 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늘따라 저는 이 제 손에 대해서 로댕의 그 성당이라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그 손을 보면서 되게 뭉클한 느낌이 와닿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로댕 이야기를 적은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모방과 창조의 명확한 경계. 창조의 역사는 외롭고 가파른 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날 때면 작가의 심장 뛰는 소리와 슬픈 눈동자가 떠오른다.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 아름다움을 빚어내기를 바란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혹독한 고통과 절망의 끝까지 가본 자만이 창조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모방은 남이 애써 일궈낸 땅을 날로 먹는 교묘한 짜깁기이다. 모방과 창조의 경계는 열정과 진실이다. 창조가 자연의 순리를 밟아간다면 모방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감추려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창조가 오랜 시간을 통해 생성과 변화 발전, 소멸의 내력을 찾아간다는 고단한 노동이라면 모방은 창조의 뒤에 바짝 붙어서 그 영광을 자기 이름으로 둔갑시키려는 탐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꽃과 현란한 뿐인 조화를 명확히 구별해낸다. 예술품을 가슴으로 만난다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법이다.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뿜어내는 생명력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로댕. 그래서 우리는 로댕 이분 1840년에서 1917년 이분은 성실한 노동자처럼 온 열정을 기울여 일할 때 예술가의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로댕은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으며 절대로 허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동시대를 향해 아부하지도 않았다. 젊은 시절 로댕은 너무나 가난해서 석고를 살 돈조차 없었다. 그래서 흙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을 들여도 추위를 견뎌내지 못한 수많은 작품들이 얼어서 터져버리는 피 마르는 시간을 견뎌야 했다. 산산이 부서진 작품들을 조심스레 거두며 그렇게 흘린 눈물이 그를 위대한 조각가로 만들었다. 그 시절 그에게는 비방과 침묵만이 빈 메아리처럼 돌아올 뿐이었다. 천재를 인정하길 거부하는 졸렬한 시대 속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의 힘을 믿고 안개 속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홀로 걸어갔다. 로댕에게 있어 손은 인간이 행동하고 창조하는 생산적인 존재라는 인식의 출발점이다. 손으로 땅을 가꾸고 손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 손으로 집을 짓듯이 손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간다. 그뿐인가? 손으로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기도 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한다. 이 모든 고결한 창조 행위는 신의 손이 이 세상을 처음 빚어내셨을 때의 충만한 기쁨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로댕은 촉각을 통해 세상을 직접 만지고 주무르며 창조의 근원을 찾아가는 부지런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는 농부처럼 작품을 완성해 왔다. 저마다 수확할 계절과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지혜로운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댕의 손은 자연과 인간, 즉 모든 존재의 신비로운 근원을 체험하는 내면으로 향한 길이 된다. 그 길은 창조의 세계를 자신 안에 담아내고자 끝없이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경이로운 노동을 의미한다. 섣부른 예술가는 항상 남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다 본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들은 감동, 사랑, 바람, 그리고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어야 한다. 주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대중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다. 어디까지나 단순하고 솔직해야 한다. 로댕은 단순함과 솔직함의 진실을 자연과 고대 예술의 힘에서 배워나간다.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은 얼굴만 보아도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어떤 위선도 그를 속이지 못한다. 그의 눈앞에서는 위선도 성실과 마찬가지로 투명해진다. 양 미간에 나타난 조그마한 주름이나 시선이 나아가는 방향 같은 사소한 움직임이 마음의 비밀을 계시한다. 로댕은 자신이 평생 꾸준하게 작업에 몰두해 마침내 마주치게 된 진실처럼 후배 예술가 역시 관찰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 손이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로댕은 아름다움을 성격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성격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구현해내는 것이 예술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인체는 자연을 통틀어 가장 변화무쌍한 성격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성격이란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자연의 관찰을 통해 얻어지는 솔직하고 신랄한 진실을 말한다. 로댕은 자신이 평생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작업에 매달렸듯이 예술가들의 자격은 오직 지혜와 관심 그리고 성실과 의지에 달려있다. 예술가는 정직한 노동자들처럼 자신의 일에 온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로댕은 고통과 세계를 자신의 연장으로 삼고 끈기 있게 시간과 싸워나갔다. 그리고 그는 언어의 육체인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해를 거듭할수록 겸허한 초심자로 걸어가도록 자신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작품을 발표해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은 냉담하고 그는 또다시 13년간 자신을 닫아 걸어 침잠하게 된다. 이 시기가 로댕을 철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논쟁에서 공들여 작업한 작품이 거부의 목소리로 되돌아와도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발자크 상이다. 로댕에게 발자크 상을 의뢰했던 프랑스 문인협회는
격렬한 비난과 혹평을 퍼붓지만 로댕은 발자크상을 자신의 매동 자택 정원에 세워둔 후 이렇게 말을 한다. 만약 진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라면 후대인들에 의해 나의 발자크상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영원한 것이므로 나는 나의 작품이 받아들여지리라 믿는다. 이런 로댕의 확신은 발자크상이 1939년 몽파르나스 그 광장에 세워짐으로써 입증되었다. 결국 진실은 통하는 것입니다. 로댕은 자신이 의혹을 사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적대감과 조롱들을 통해 로댕의 예술가적 운명에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이들의 두려움을 본 것도 그때부터였다. 이제 로댕은 어떤 비난과 칭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이 순결하게 자기 갈 길을 찾아 성장해 나간다. 그의 조각들은 모두 철저하게 자신의 세계 안에 몰입해 있다. 아름답지만 차가운 사람처럼 그들은 자신의 세계 안에 완전히 몰두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장악하는 것이다. 관람객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자신만의 슬픔이나 비난, 열망이나 동경 속으로 빠져드는 인물은 매혹적이다. 로댕은 자신이 만든 사물들이 놓일 그러한 공간과 빛까지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한다. 로댕론을 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후일 인간처럼 일하지 않고 자연처럼 일하는 것, 그것이 로댕의 천명이었다라고 추억한다. 로댕은 삶의 가장 힘겨운 시간들을 자신의 작품 안에 견뎌냈다. 그리고 자연이 그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늘 새로운 시작, 그리고 10배나 더한 생산력을 보여줌으로써 화계에 대응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며 자신의 날개를 감지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꿈꿨던 기적을 현실로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다. 로댕이 한 말입니다. 천재는 질서입니다. 천재를 지닌 사람이란 본질을 인식하여 그것을 완전한 경지에 이른 손재주로 만들어낸 본질적이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천재는 광인이 아닙니다. 천재는 곧 질서입니다. 그리고 절도, 균형의 능력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로댕의 작품들은 오늘도 우리를 경이롭게 신선한 동경으로 물결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로댕의 작품, 지금 제가 올려놓은 그 작품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손, 천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력의 결과, 그리고 빨리빨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자연처럼 스스로 그 세계 안에서 몰입해 간다면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손이 조금 불편한 관계로 로댕의 어떤 조각을 보면서 손, 정말 이 손이 없으면 과연 위대한 작가들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일부는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지만 막상 손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굉장히 불편한 삶, 그렇게 그러한 삶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